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된 30대 새댁입니다. 소박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 탈 없는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억울함을 안고 돌아가신 엄마의 한을 뒤늦게나마 제 손으로 풀어드리게 됐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엄마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연이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기막힌 악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날의 이야기 차근차근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친정엄마를 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만 말씀하셨고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커 보여서 차마 상처를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드리게 되면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제가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 상대가 사과하며 새 커피를 사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장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집안 배경을 전혀 몰라서 그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세심한 남자와 1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청혼을 받았어요. 민정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너랑 살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혼을 받자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돌아가신 엄마였어요.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좀 깐깐하신 편이야.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혹시 차갑게 대하셔도 상처받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귀뜸해줬네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상대든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후에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3층짜리 주택이 서 있더군요. 대문 앞에서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네요. 현관문이 열리고 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그 뒤로 보이는 실내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값비싼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장년의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신 게 눈에 들어왔죠. 나이는 5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 한눈에도 부티가 넘치더군요. 하지만 절 바라보는 눈빛은 한없이 차가워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민정이에요. 남자친구가 절 소개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민정입니다. 헌데 예비 시어머니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야, 너 고작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딱 봐도 싸구려만 두르고 다니는 게 말을 안 들어봐도 집안 사정 알만하다.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회의 때문에 못 오신 게 오히려 다행이구나. 이런 일 보면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뭐하는 집안에서 자랐니?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인쇄소? 그런 걸로 요즘 밥이나 먹고 사나? 그럼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엄마도 없고 가난한 인쇄소 집딸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니? 인수야, 너 정신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얼굴이 허옇게 질려 대답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민정이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라고요. 네가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봐서 그래. 집안 좋고 얼굴도 더 예쁜 여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어쩌자고 이런 여자를 데려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도우미가 나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 입맛이 없어서... 근데 정작 제 밥맛을 뚝 떨어지게 만든 예비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의외였죠.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 밥은 먹고 가라. 우린 밥대에 온 사람 빈속으로 보내는 야박한 집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불편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식탁에 앉으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 앞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 놓였는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게 있는데 남자친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남자친구가 입을 열자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며느린 찬밥 먹는다.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원래 저 딴에는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 며느리 대접해주는 걸로 고마운 줄 알아야 해. 그 모욕적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았죠. 친정엄마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정아,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불렀지만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민수 넌 왜 그걸 모르니? 저런 애 데려와서 남들 앞에서 책 잡히려고? 형편이 안 좋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왜 남의 집 아들을 넘보고 그래?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의를 지키려 애썼어요. 이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버텼네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고민하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싼 물건을 마련해도 돈이 아쉽지 않은 남자친구 부모님의 성에 차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해 약밥과 인절미를 만들어 갔네요. 어머님, 작은 선물이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 포장을 뜯어보더니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어머나 떡? 아니 노인정에 인사하러 왔니? 촌스럽게. 갑자기 무슨 떡을 가져와?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가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엄마 도와드리면서 배운 적이 있어서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난 됐으니 그냥 가져가거라.
저희 엄마 약밥은 다른 곳에서 파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 엄마만의 비법이. 제가 약밥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비법이 있어봤자 싸구려 서민 음식이 다 그렇지. 입맛 버릴 일 있니? 난 됐으니 도로 가져가서 너나 많이 먹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순수 정성껏 만든 음식을 싸구려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자존심이 바닥을 쳤죠. 그때 계속 조용히 있던 남자친구가 얼굴을 붉히며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어머니, 돈으로 대충 사오는 선물보다 몇 배는 값진 선물인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사람 성의를 봐서 한 입이라도 맛을 좀 보세요. 됐다는데도 그러네? 밥 잔뜩 먹고 또 저렇게 칼로리 높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래? 그러더니 낮게 포장한 약밥을 내미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러다 약밥이 바닥에 떨어지자 제 자존심도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불같이 성질을 냈어요. 어머니!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인내심도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아들의 기세에 놀랐는지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게 보였네요. 아무리 막무가내 시어머니라도 다 큰 자식이 덤빌 듯이 말하는 건 무서운 모양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못 이기는 척 약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맛에 대한 막말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맛본 시어머니의 짜증 가득하던 얼굴이 대번에 놀라움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그 정도로 맛이 엉망인가 싶은 생각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죠. 이걸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네,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예전에 먹어본 맛이랑 비슷해서. 혹시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됐다. 나머진 나중에 먹을 테니 거기 두고 그만 가거라. 난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그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처럼 까칠한 게 아니라 뭔가에 놀란 듯 넋이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죠.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 나오며 연신 사과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줄은 알았지만 사람 앞에 두고 저렇게까지 무안해 주실 줄은 몰랐어. 아까 찬밥 받고 기분 많이 상했지? 솔직히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 선물도 내 딴엔 형식적으로 대충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퇴근하고 와서 피곤함도 꾹 참고 만든 건데.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 민수 씨 잘못 아닌 거 알아. 그렇지만 오늘로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자. 그러자 남자친구가 펄쩍 뛰며 제 손을 잡았어요. 생각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아. 행여라도 헤어지겠다느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랑 달라. 다음에 다시 날 잡아서 아버지도 만나자. 생각해볼게. 오늘은 그만 갈래. 어제 음식 만드느라 잘 못 자고 긴장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거든. 그렇게 냉정하게 말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도 거절하고 얼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저는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의 가족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과연 이런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 앉아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문득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엄마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죠. 그리운 마음에 앨범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제 어린 시절 사진들. 그런데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어? 아니 이 사람은...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헌데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제가 아는 얼굴이 확실했어요. 바로 그날 낮에 저에게 생전 처음 겪는 치욕을 선사한 사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네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히 닮아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거실에 계신 아버지에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이 사진 좀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니 누구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사진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민정아, 왜 갑자기 이 사진을... 그냥 엄마 앨범보다 궁금해서요. 근데 아빠는 왜 그런 표정을 하세요? 아버진 망설이시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사람이 7년 전에... 아니다, 옛날 일이야, 잊어버려.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 의구심을 키우더군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빠 제발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데 아빠 표정이 그런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7년 전 제가 고3이던 시절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건 그저 평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민정아,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 사진 속 여자 잘 봐라.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만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아빠, 이 사람 누구예요? 7년 전에 네 엄마와 함께 개모임했던 사람이다. 이름은 김영숙. 김영숙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언급하시던 이름이었거든요. 7년 전 네가 고3이던 해였어. 네 엄마가 동네에서 개모임을 했는데 이 김영숙이란 여자가 개주였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어. 1년 넘게 잘 운영됐지. 네 엄만 김영숙을 믿었고 친한 사람들한테 개모임에 들라고 추천도 많이 했단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김영숙이 갯돈을 모두 들고 사라져버렸어. 그때 그 여자가 들고 도망친 돈이 자그마치 3억이었다. 3억. 저는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사람들을 소개하고 추천했다는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네 엄마를 찾아왔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었지만 엄마는 너무 괴로워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구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류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거기엔 낡은 개모임 장부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한동안은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때 피해본 개원들하고 열심히 그 여자를 찾아다녔어. 그러면서 모은 자료들이 이만큼이나 된다. 개모임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야. 나중에 야반도주하듯 떠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지. 그래서요? 저런 거 이용해서 고소하고 여자를 잡은 거예요? 하지만 아버진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두고 하는 말 같더구나. 그래서 네 엄마랑 나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좋은 집에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는지, 왜 그맘때부터 엄마가 점점 수척해지셨는지.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 그냥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치료비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힘들어진 줄 알았어요. 너희 엄마가 원한 일이다.
한창 공부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걸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 힘들게 번 돈을 자기 때문에 날린 거라고 내 얼굴 보기도 괴로워했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요? 말도 못하지.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너희 엄마가 쓰러진 거야. 원래도 혈압이 높아서 조심하고 있었는데 혈관이 터져서 일주일 버티다 결국 떠나버린 거다. 너한테는 어쩔 수 없는 지병이었다곤 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버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가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김영숙이라는 여자, 그 도망친 개주는요? 끝까지 못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더라. 아주 계획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다 했던 거야. 그 동네에 10년 사는 동안 자랑스럽게 말했던 부유한 친정도 남편 직업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가족도 모두 잠적했고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되더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혹시 아버지가 말한 그 도망친 개주라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을 저는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죠. 그 뒤로 한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퇴근한 뒤에는 계속 엄마의 앨범만 바라봤네요. 그러다 혹시 개주와 관련된 사진들이 더 있을까 싶어 다른 앨범도 찾아봤어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들 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개모임 송년회, 야유의 사진들, 거기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닮은 개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진에서는 반팔을 입은 개주의 왼쪽 팔에 뭔가 흉터 같은 것이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까지 낸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주와 남자친구의 시어머니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줄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말만 들었던 사설 탐정을 검색하기 시작했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과 저를 모욕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 후 저는 한 탐정사무소에 찾아갔네요. 저기 어떤 여성분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7년 전쯤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적이랑 혹시 개명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탐정은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받아 적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그 전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왼팔에 흉터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나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네요. 탐정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신 김정희는 7년 전에 개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이름은 혹시 김영숙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영숙에서 김정희로 개명했더군요.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로 갯돈을 가로채고 도망친 그 김영숙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동네 사람들의 돈을 들고 도망치는 범죄를 저지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탐정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현재 남편인 강 회장과는 5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강 회장의 전처는 10년 전에 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요. 네? 아니 그럼 혹시 김정희의 아들 강민수는... 네, 김정희의 친아들이 아니죠. 강 회장과 전처 사이의 아들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탐정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그 덕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엄마와 개원들의 돈을 들고 튄 김영숙이 이름을 바꾸고 부잣집 후처로 들어가 신분을 숨긴 채 속편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교양 있는 사람인 척 가증까지 떨면서 말이죠. 참,
근데 왼팔의 흉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팔을 입는 계절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잠복하면서 더 살펴볼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정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그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탐정에게 살해를 하고 충격이 가라앉지 않아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죠. 아버지 역시 깜짝 놀라서 제대로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 민수 새엄마가 이 망할 김영숙이라는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 씨가 한 번도 지금의 어머니가 새엄마라고 말하지 않아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하나도 닮지 않았던 게 떠올랐어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성격까지 뭐 하나 모자 사이로 보이는 게 없었죠. 제 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를 갈며 말씀하셨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제라도 그 여자를 처벌하고 너희 엄마 한을 풀어줘야 해.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아이 생각이라니. 너 설마 엄마를 그렇게 만든 원수한테 시어머니 소리하면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대로 싱겁게 잡혀가게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을 빛내자 아버지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그렇지만 너무 시간 끌지 말자. 그 여자가 눈치라도 채면 또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칠 수도 있어. 아니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엄청난 불을 손에 쥐게 됐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도망칠 순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안달할걸요? 저는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제가 눈을 빛내며 말하자 아버지도 저를 믿어보겠다는 동의의 눈빛을 보내셨죠. 그런 일이 있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쉽사리 전화를 받지 못하던 저는 마음을 정리한 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설마 아직도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남자친구는 애가 타는 표정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씨, 이런 말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는 뜬금없는 제 물음에 놀랐는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글쎄, 사실 그분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재혼하신 분이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내가 먼저 말하면 네가 괜히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 어쨌든 우리 아버지랑 엄연히 부부로 사는 분이니까 난 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역시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남자친구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비록 계모긴 하지만 저를 위해 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남자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두 사람이 뭐 하나 닮은 게 없는 것 같더라. 그럼 어머니가 민수 씨한텐 잘해주셔? 남자친구는 좀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 그렇게 가깝진 않아. 아무래도 만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도 도리는 해야 할 것 같고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 너한테 함부로 하시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역시 남자친구는 새어머니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죠. 민수씨, 나 오래 생각해봤는데 결혼 준비 계속하고 싶어.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그런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정말? 민정아, 고마워. 이번엔 내가 꼭 어머니가 예의를 지키도록 말씀드려 놓을게.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며칠 만에 얼굴이 많이 상했던 남자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웃어줬어요. 하지만 마음에 낀 먹구름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죠. 며칠 후 드디어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검은색 치마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으셨네요. 저와 아버지는 마치 상견례가 아닌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됐니? 네, 아빠. 그러곤 비장한 각오를 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야.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호텔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아,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저희 부모님은 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친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새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을지 걱정하는 것 같았네요. 조용한 룸에 도착해 그곳에서 거들먹거리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원수, 도망친 개주를 말입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그 옆엔 근엄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자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정중한 태도와 예의 바른 말투가 남자친구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의 개주는 여전히 앉은 채로 저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무시하겠다는 듯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죠. 시작부터 도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중인격을 가진 범죄자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고 아버지와 예비씨 아버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뻔뻔한 여자는 틈만 나면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작은 인쇄소를 아직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걸로 뭐 벌이가 제대로 되긴 하나요? 조용히 있다가 한다는 말이 그렇게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씨 아버지는 낯빛이 변하며 자기 안식구를 단속했어요. 여보, 사돈 어른한테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요? 무례란요. 전 그냥 궁금한 걸 솔직히 물어본 것 뿐이에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사돈댁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기다렸다가는 아버지가 범죄자의 새치혀에 명예를 잃으실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네요. 어머님, 아니 김영숙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개주 김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물컵을 들고 있던 그 손도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뻔뻔한 범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이미 동요하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비씨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영문을 몰라 절 바라봤죠. 아니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김영숙이라니? 얘야, 지금 누구더러 김영숙이라는 거니? 혹시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7년 전 계모임 장부였어요. 그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7년 전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계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김영숙 씨가 계주였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계모임이라니. 내가 왜 그런 천박한 짓을 해? 그리고 김영숙이라는 사람 난 전혀 몰라. 여자가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여자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부인, 아니 김영숙,
7년 전 온 동네 사람 갯돈 떼먹고 도망간 거 기억하겠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예비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남자친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난 김영수가 아니에요! 여자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7년 전 개모임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세상에 엇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고작 저런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어? 닮은 사람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김영숙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사본이었죠. 개주로 활동하며 은행 거래를 위해 발급했던 서류 뭉치에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김영숙에서 김정희로 개명하신 것 같던데 지금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좀 꺼내보시겠어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까진 바꿀 순 없겠죠. 제 말에 예비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잖아.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여자는 이제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지난번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무시했다고 일부러 앙심을 품은 게 틀림없다니까요. 날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는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김영숙의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피해를 당한 개원들이 피눈물 흘리며 쓴 고소장이에요. 이제 남자친구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어머니, 설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교양 있는 척 민정이 무시하던 분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김영석 씨의 특징,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버릇, 말이 빨라지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것 모두 어머니와 일치하네요. 그런데 여기 왼팔에 흉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직접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왼팔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죠. 예비 시아버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 부인을 향해 소리쳤어요. 흉터? 그러고 보니 당신 팔에 흉터가 있잖아. 항상 한여름에도 긴 팔만 입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 흉터 때문이지. 어디 좀 보여줘봐. 지금 당장. 아니 이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여자가 팔 보여주길 거부하자 거칠게 왼팔을 잡아 직접 소매를 걷어 올렸죠. 역시나 그곳엔 커다란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숨막히는 침묵을 깨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3억! 당신이 들고 도망간 돈이 3억이었어! 그 돈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그 개모임의 사람들을 추천한 게 미안하고 괴로워서 병이 날 만큼 힘들어했어. 그래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팔아 그 돈을 다 갚았다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그 말을 듣던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3 때였죠.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인 척 신분 세탁해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가로챈 돈으로 말끔하게 꾸미고? 아니에요 여보. 난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닥쳐! 예비 시아버지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여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두 손 모아 자기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도 다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 말에 발끈한 제가 소리쳤습니다. 먹고 살려고 남의 돈을 훔쳐?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당신이 훔친 돈을 갚느라 모든 걸 잃고 그 죄책감과 충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당신은 교양 넘치는 부잣집 만화님 행세하면서 나한테 모멸감까지 안겨준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함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잃고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리움과 한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거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어머니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남자친구에 이어 그 아버지도 치를 떨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뻔뻔한 사기꾼과 살았다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예전 얘기를 안 했구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7년 전 사기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어요. 안 돼, 제발! 여자가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112를 누르고 있었죠. 네, 7년 전 갯돈 사기 사건 피의자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 호텔에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착한 남자친구와 그 아버지를 속여온 사기꾼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찬밥? 며느리는 원래 찬밥을 먹는 거라고요? 이제 진짜 찬밥이 뭔지 차디찬 감옥에서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어요.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예비씨 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충격으로 넋이 나갔더군요. 그 와중에 아버지와 저는 여자가 도망치지 않도록 문을 몸으로 막고 도끼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도착했고 여자가 연행되어 갔죠. 끌려가는 여자를 보며 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7년 만에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안도의 눈물이었죠. 여자는 끌려가며 반쯤 정신이 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쩐지 그 약밥의 맛이 익숙하다고 했어. 설마 예전에 그 여자가 만들어준 약밥을 딸년이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제야 저는 사기꾼이 제 약밥을 먹고 놀라던 이유를 알게 됐죠. 저희 엄마의 약밥은 인공적인 단맛 대신 간말랭이와 대춘물을 많이 넣어 적당한 단맛과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잘 잊질 못하죠. 그런데 그때 예비씨 아버지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얼마나 더 긴 세월을 감쪽같이 속고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충격을 드리고. 아니다 민정아. 분명히 돌아가신 사부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7년 전의 악연은 끝이 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계주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사건의 전모가 여실히 드러났네요.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 증언했고 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해 7년 전 엄마가 겪은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기꾼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지게 됐어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그만 억울함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세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엄마의 한은 풀렸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죠. 그때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민정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마음이 좀 허하고 복잡해.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동안 네 마음이 복잡할까봐 차마 나설 수가 없었는데 이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참겠어.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정말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악연으로 엮인 나를 네가 받아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 저 역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끔찍한 악연으로 묶인 사이였지만 그게 남자친구와 그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피해자였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절 위해 보여준 그간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민수씨 만나서 내가 엄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내가 민수씨 집에 가서 새엄마 보지 못했다면 영영 사기꾼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거야. 어쩜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와 민수씨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마음 변치 말고 행복하게 살자?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고마워, 민정아. 나 정말 너한테 잘할게. 평생 너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그날 저희는 서로 끌어안은 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네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결혼 후 아버님은 정말 친부모님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동딸 시집 보내놓고 적적할 친정아버지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민정아,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민수가 잘못하는 거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전부알려라. 알겠지?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저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집에서 며느리한텐 찬밥을 먹인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그 여자가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집안까지 우습게 만들었구나. 찬밥이라니. 다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바라봤어요.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군요. 마치 그 온기가 제 가슴속에서 퍼지는 듯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때때로 억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늦게 밝혀질 수는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밝혀지고야 마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게나마 즐거움과 교훈을 드릴 수 있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